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예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바로 기본적인 그 법률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재 예방법에 사용되고 있는 그 정의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예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자, 화재 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 대상물의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보고 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 화재 안전 조사가 명칭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그 소방특별조사였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면서 화재 안전조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안전조사로 바뀌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화재 경계지구였습니다. 화재 경계지구였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란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소방청장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소방청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수립 시행한다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보실게요. 소방청장은 이제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본 계획, 시행 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화재 예방법에서는 이 화재 안전조사가 거의 주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자,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자,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할 때에는 한정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주거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은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그때 이 경우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 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 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화재 안전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항을 이제 보시냐면 요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화재 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 대상물의 공개 시간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재 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 대상물의 공개 시간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항 기억하시고요. 자,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실게요. 또 맨 밑에 보시면 화재 안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화재 안전조사 전문가의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안전조사는 기본적으로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실시하는 사람은 소방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소방 공무원이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그 밖에 화재 안전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화재 안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재 조사를 하는 것,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는 것은 소방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시는 소방 공무원이 소방 안전 조사를 합니다. 화재 안전 조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뭐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은 이제 화재 안전 조사 전문가의 참여인데, 자, 화재 안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돼요. 자,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자, 내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자, 방해해서는 안 돼요. 예, 정당한 업무는 방해해서는 안 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벌칙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안전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조치 사항이 따르겠죠. 이제 그러한 조치 명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의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바로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권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조사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상한다고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손실 보상권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화재 안전 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개. 자, 화재 안전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겠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 다음에 전부나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사항들을 공개를 하냐? 소방 대상물의 위치나 연면적, 용도 등의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그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그 밖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뭐 제조소 등의 설치 현황이나 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현황, 그리고 뭐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아래에 있는 내용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화재의 예방 조치 등의 사항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금지 행위입니다. 자, 다만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자,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냐? 모닥불이나 흡연 등의 화기의 취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이런 행위들 금지하고요.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바로 금지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게 뭐예요? 바로 관계인이죠, 관계인. 자,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어떠한 명령을 할 수가 있냐? 명령할 수 있냐? 화재의 예방조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그리고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자,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예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자, 보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자,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 기간이나 보관 기간 경과 후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가스, 전기 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 대통령령, 그리고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마찬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째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어떤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 자,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자, 그러면 어떠한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냐? 자, 이거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에요. 보시면 어디예요? 시장 지역. 자, 시장에 가시게 되면 어때요? 시장 보면 다 오밀조밀 다 붙어 있죠? 이런 곳은 시장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화재가 발생할 빈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죠? 예, 시장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또는 창고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 이것도 이제 화재 발생할 수 높죠. 확률이.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목조 같은 경우는 불에 잘 붙잖아요. 이런 경우도 바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노후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뭐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이런 거, 또 산업단지, 뭐 소방 시설, 소방 용수 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런 곳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권자, 시도지사,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 사항들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내용 볼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내용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실시권자. 자, 다음 화재 위험 경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똑같죠? 누구예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죠? 바로 자, 기상법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 영향에 대한 예보, 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재 위험 경보 발령권자,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재 안전 영향평가 심의회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이 아랫부분만 볼게요. 자, 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의견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죠. 이것도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자,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 누구를 선임하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인이 직접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관계인. 자, 이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자,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별도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조자로.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게 어디냐? 바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까지 선임을 해야 돼요. 바로 특급과 1급. 이거는 뒤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다섯 번째 내용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있어요. 관계인의 업무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셔야 되죠.
1번, 2번, 5번, 7번 있죠. 1번, 2번, 5번, 7번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5, 7이에요. 1번, 2번, 5번, 7번.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 2번, 5번, 7번은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즉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라는 거죠. 관계인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냐?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관리자. 그리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사항, 이것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고요. 그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이거는 공통입니다. 관계인과 공통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이것도 공통 부분이고요. 그 다음 소방훈련 및 교육은 이거는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만 해당이 되고요. 화기취급의 감독, 이것도 공통이에요. 화기취급 감독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이것도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러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위소방대와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것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제 아랫부분만 보실게요. 자, 윗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아랫부분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중 실비 정액 가산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행하는 경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에 대한 사항이죠. 자, 보세요. 일단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죠? 14일 이내. 이거 신고 기간이에요. 선임 신고 기간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디에? 게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 그 건물에 보시면 뭐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서 뭐 이름도 써 있고 다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14일 이내에요. 자,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가 있냐? 먼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뭐 소방설비 기사나 뭐 소방설비 산업기사나 이런 것들 있죠.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그 다음에 기역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뭐 소방공무원 경력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격증이 취소가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와 취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자,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그 자격을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뭐 한다? 취소하는 경우예요. 자, 1번과 3번은 어떤 사유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어떤 거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 취소입니다. 취소.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 이것도 취소입니다. 취소.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가지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이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소홀히 한 거죠. 소홀히. 그다음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이 법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자격이 정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번과 3번만큼은 무조건 취소입니다. 취소.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소됐을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겁니다. 교육.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의 교육이 나와 있어요. 이제 강습 교육이 있고요. 이제 실무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가 실시한다고요? 누가 실시해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거예요. 소방청장. 자, 그러면 강습교육은 누가 받냐?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강습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이러한 경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반드시 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입니다. 자,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바로 공동소방안전관리라고 했어요. 공동소방. 그래서 바뀌어서 그냥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대상이죠, 대상. 자,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선임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그게 어디냐? 바로 복합 건축물이죠. 복합 건축물. 이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복합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지하가도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바로 판매 시설 중 도매 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이런 것들은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그러니까 권한이 분리된 그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바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 사항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관리의 권한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이것을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요. 이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된다. 이 경우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피난입니다. 피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계인이 피난을 유도해야 돼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관계인이. 관계인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피난 계획의 수립, 시행,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이것을 일종의 소방훈련이라고 해요.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된다. 자,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소방훈련을 누가 한다고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을 또 보시게 되면,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에 거주자나 근무자들을 교육하지만 이 관계인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별도로. 그죠?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한다고요? 자,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교육 대상자 및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떠한 내용이냐? 자, 보세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의 시설물, 이것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시설이에요? 공항,
뭐 철도, 그다음에 도시철도, 그다음에 항만시설, 자, 지정문화재인 시설, 그다음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그다음에 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 그다음 뭐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그다음 석유 비축시설, 그다음에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엄청 클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즉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소방청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소방청장. 그리고 대표적인 것 기억하세요. 항만시설, 그리고 지정문화재인 시설, 그리고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이제 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그리고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한다는 거죠? 예,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입니다, 청문. 자,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한다? 청문을 해야 한다는,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그리고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그러니까 어떠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취소되는 경우. 자, 수수료는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발급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권한의 위임과 위탁도 한번 쭉 보세요.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벌칙과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벌칙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벌칙. 자, 여기서 이제 화재 예방법에서는 가장 높은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가장 수위가 높은 건데, 자, 어떤 경우냐?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자,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예,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명령을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벌금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 있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뭐 빌리거나 뭐 이를 알선한 자, 이러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화재 안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러니까 화재 안전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 있죠. 그러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재 안전 조사를 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뭐 누설했을 때 그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자, 과태료는 가장 높은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일 높아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죠.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그리고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했을 경우, 그 다음에 소방 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 안전 관리자 그리고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할 수 있고 또 그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화재 예방법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